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창업자금은 2022년 제도전 성공 패키지 일반형 재창업자 모집 공고라고 나와 있죠.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도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에 도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폐업을 하고 창업을 한 거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처음에 창업을 뭔가 하나 했다가 그리고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폐업 이력이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기본적으로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업 목적을 보면 성실한 실패 경험을 가진 분 그리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이나 중장년 재창업자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 39세 이하 청년은 한 100팀, 만 40세 이상은 107팀을 모집을 하고 최대 6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제 경험상 최소 금액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는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 외에 교육이나 멘토링 이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재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폐업을 하고 나중에 창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폐업은 했습니다. 근데 재창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비 재창업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비 재창업자, 특히 공고일 기준 1월 28일 이전에 폐업을 완료한 했는데 지금 창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예비 재창업자로 간주가 되는 거고, 폐업을 했는데 재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는 분들은 일반 재창업자로 간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법인은 등기부 등본상 회사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의 경우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원이 자격에 해당해야 되고 전원이 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형 같은 경우는 나이 그냥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다만 중장년 특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허 등록된 특허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 절차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예비 재창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현재 빚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곳에서 지금 채무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줄여준다던가 원금을 탕감해준다던가 아니면 상환 기일을 바꿔준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고요. 채무 조정을 현재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신용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신용이 낮다 하더라도 채무 조정을 만약에 지금 빠르게 해가지고 채무 조정을 선정일 전에 접수일이 아니라 선정일입니다. 선정일 전까지만 채무 조정이 완료될 수 있다면 여기는 자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채무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대출이나 그런 체납비, 연체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 대출에 대한 연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를 하시면서 같이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외 대상은 현 시점에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대출이 연체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지만 선정일 전까지 변제를 그냥 해버리는 경우, 그냥 아예 상환을 해버리는 경우,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한 경우,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경우,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전에서 내가 어떤 그런 빚을 잘 못 갚아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조정만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 조정이 안 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금 체납 중인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이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세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24개월 이렇게 분납을 국세청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체납 처분 유예 통지를 받았다면 지원이 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뭐 성실경영평가에서 부자 커버로 편면된 자, 과거에 뭔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뭐 예비창업 패키지나 초기창업 패키지 뭐 이런 사업들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잔여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도전 자금을 받았던 분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이상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중기부 등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도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유흥이나 뭐 사행성 도박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비로 쓸 수가 있고요. 전체 비용에 대한 부담금은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6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할 경우 여러분들은 400만 원만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현물연금 그리고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일단 지금 넘어가시고요. 정부지원금이 이제 최대 6천만 원, 6천만 원이에요. 정부지원금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400만 원을 입금을 해야 돼요. 통장에. 그러면 정부지원금 6천만 원과 여러분이 400만 원 합쳐서 6,4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고 이 돈을 여러분이 8개월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상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기간 내 사용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정부로 회수되고 반납되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이 현물은 뭐냐? 대개의 경우 이런 창업자금에서의 현물은 대표자의 월급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월급으로 간주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600만 원 써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자의 월급으로 대납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400만 원이고 다만 대표자의 월급으로 현물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지원금을 대표자의 월급으로 쓸 수는 없다라는 그런 판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보면은 이거 6천만 원 받아가지고 내 월급 5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대표자의 월급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런 창업지원금에서는 현물 처리가 되고 그 현물 처리하고 남는다고 해도 월급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투자나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특화 지원 내용은 나중에 차차 보시면 되겠는데 청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최대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해주고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장년 같은 경우는 특허 관련된 패키지를 최대 4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허에 대한 권리 확보 그리고 특허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특허에 대한 제품 검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테스팅과 실험 이런 쪽에 대해서 4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템이 특허 기반인 경우에는 중장년일 경우에는 특허 사업화 패키지를 할 수 있고 청년은 이런 부분이 없지만 대신에 청년은 투자 유치 기회와 제품에 대한 마케팅비를 추가로 2천만 원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공고는 1월 28일에 했는데 아직 접수는 아닙니다. 본격적인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주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접수를 하시게 되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유의사항은 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기업 정보도 등록을 해야 되고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요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겠지만 요 사업계획서 쓰시기 전에 온라인 입력하는 것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제도전은 과거에 폐업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건 검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가 선발이 되고요. 선발이 됐을 경우에
발표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 평가 면제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서류 평가 가점 사항을 보면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서 창업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점이 1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에서 창업하셔도 가점이 1점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경우 가점, 제도전 공모전에 수상하신 분도 가점, 뭐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런 가점 사항이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선정자는 기본적으로 지침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금을 나중에 선정되면 입금을 해야 되는데 기한 내에 입금을 해야 되니까 한 최대 400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비 재창업자로 될 경우에 협약 종료일 1개월 전, 그러니까 12월 정도쯤에 여러분이 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은 폐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창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제3자 부당 개입 위험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고발이나 이런 내용이 생기는데요. 제3자 부당 개입은 통상의 컨설팅이나 자문 이런 것 외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지원 결정 사항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주변에서 보이는 게 6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에 6천만 원이 되니까 나중에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도와줄 테니 성공이 되면 600만 원, 10%를 나한테 성공보수로 줘라. 이런 경우를 제3자 부당 개입으로 간주하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오류들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서 한 5월 달쯤에 협약을 하고 12월까지 여러분이 사업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재창업 오늘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제도전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안내를 드려볼게요. 어떻게 이제 드려볼 수가 있냐면 이거는 좀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옆으로 할까요? 네. 제도전 사업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폐업했다 다시 제도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우리가 기술 창업,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 이런 쪽이 있고, 그냥 일반 자영업, 점포, 서비스 쪽이 있죠. 제도전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얘기한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여기입니다. 기술 창업 중에서 하는 경우를 대부분을 뽑고요. 자영업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상지원금에 거의 속하죠. 그런데 재창업자금이라는 저희 영상에 보셨지만 융자가 있죠. 대출. 이런 대출이 있고,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제도전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투자에 대한 자금도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영업은 어떻게 하느냐? 자영업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저희 소개해드렸던 희망 리턴 패키지 이런 쪽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융자가 또 따로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나중에 재창업에 대한 사업화 관련된 그런 이제 무상지원금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창업과 자영업은 여기에 대해서 제도전을 동일하게 지원을 하지만 사업을 지원하는 자금과 사업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그런 면을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이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재창업자금, 제도전 펀드 이런 경우를 이용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오늘 제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시는 분들로 많은 분들이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폐업이나 나중에 그 대출이나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도전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세금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출 연체에 대한 부분들은 회생이나 파산 그리고 신용회복 제도들을 통해서 구제를 알아보시고, 그렇게 되면 금년엔 못하더라도 내년에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낮아도 제도전 자금은 애초에 이런 신용이 낮은 분들을 지원하는 거로 그런 부분에서 예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미래를 한 번 더 설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